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작년에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선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상황인데 요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유 그거야 뭐 국가 정상화 과정에서의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정말 책이 없었어. 아, 완전히 의외인데요. 예. 아니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모였어. 그래서 어떻게 생기 있는 게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였어. 야, 그렇군요. 예. 그 세 개를 달달달달달달 거의 외다시피 하도 여러 번 읽어서 다 두꺼운 엄청나게 5권짜리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재미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쪼끔 세월 지나서 내가 깨닫는 게 그게 권력을 획득하는 쟁패였구나. 그 안에 등장하는 각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총체적으로 보면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장수들이 어떤 계책을 쓰는가 뭐 이런 스토리였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요. 우리 이런 방송에서 한 이틀 전까지 나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 한 해 네. 어떤 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저는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뭐 윤석열 탄핵한 거 중간에 풀려난 거 이런 거 다 뭐 우리를 놀래키고 큰 일이었지만 저는 이재명 씨가 집권을 한 이후에 그것도 좀 졸지에 집권을 한 거죠. 하나하나 권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본 거예요. 아, 일련의 과정을. 예예예. 네. 그러니까 안을 다지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상대를 공략하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하는 식으로 마치 그 힘없는 돗자리 장수 유비가 총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듯이 하나하나 힘을 키워가는 과정. 근데도 어 수없는 난관, 그중에 이제 검찰과 사법부라고 하는 그 난관 앞에서 마치 이제 '나의 관심은 떠났어.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야.'라고 하면서도 제도와 또 의회를 동원한 여러 가지 방책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네. 약간 드라마틱한 정치 소설을 보는 그런 기분으로 좀 봤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한 발 한 발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후 인사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관찰하면서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인사관과 일치하는가, 부합하는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진 경우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예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는 거기 하나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나 일반 민주당 당원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괜한 구호거나 뭐 그 선거 전략상 그냥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지지자들이 이를 악물어야 될 상황이 앞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아, 이를 악무는 순간들이. 예. 내 의지, 내 신념과는 너무 다른 일이 벌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하는 그 일이 엄청나게 앞으로도 발생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원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적대적이라고 여겼던 이 영토를 상당한 정도로 이제 획득하려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이해훈이도 있고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게 무슨 민주당 정권이야 할 만한 게 많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이렇게 단호한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반발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야말로 이를 악물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해운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속해 가지고 그것도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엄과 내란을 두둔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네. 했거든요.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뭐 정말 힘들죠.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그 이혜훈이라는 사람 하나를 볼 건가? 그러면 지나간 사례를 잠깐 봐야 돼요. 예컨대 노태우의 민정당은 그 민주화 이후에는 소멸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게 역사적 대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득표를 했던 김영삼당은 출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김대중과 합당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림이 네. 맞잖아요. 그런데 군부 세력의 연장인 노태우당이 민정당이 김영삼당을 그리고 뭐 김종필 당까지를 먹어버려서 합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 합당의 결과로 사실은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에 들어가서 진보 세력의 색채를 입힌 게 아니라 그들이 홈박다 민정당화 되는 과정을 우린 본 거예요. 그들의 수명도 길어졌고 한 번 더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박근혜 탄핵되고 이제 그 당시에 보수당, 네. 그다음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새누리당이 결국 분열이 됐어요. 지지율 4%라는 상황 속에서 그게 바른미래당이라고 나왔는데 그때 누군가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바른미래당을 민주당이 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 네.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류 정당이 누가 되느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의석도 많고 입장도 견고하고 뛰어난 리더도 갖고 있지만 중원을 점령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인사를 데려오고 보수적인 정책을 많이 가동한다는 것도 되지만 당의 체질, 당의 이미지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변해서 광범위한 한국 사회에 적어도 뭐 주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광범위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권으로의 변신이 요구된단 말이죠. 그걸 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사실은 촛불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대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그에 동참했던 국민의힘의 그런 보수 개혁 세력들을 끌어안지 못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요. 뭐 숫자만 많다고 장땡이냐. 당 크기가 커진다고 그럼 안에 분란만 더 많을 거고. 그런데 강력한 리더를 강력한 대통령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가를 그때그때 정책으로 잘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상상 초월의 혁명적 변환을 꾀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 변환을 위한 뒷받침이 바로 엄청난 다수 의석이에요. 200석을 넘기는 다수 의석이 밑에서 받쳐줘야만 상당한 정도로 무리할 정도로의 큰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작은 내정에 필요한 일만 잘 마치고 얼른 이제 집으로 가버리실 그런 분으로 안 보여요. 한국 역사를 한번 뒤집어 놓기 위한 네. 대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선 이런 제도 개혁도 굉장히 큰 열망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수용 가능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요. 그 하나의 국가 지도 체제는 단기적인 여러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 장기적인 큰 그림, 그랜드 비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명박 집권서부터 윤 씨 이름도 잊어먹었다. 윤석열까지 아, 윤석열 이름 까먹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떠올리기 쉽지 않아. 네. 윤석열까지 4대니까 4, 5, 20년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탄핵 때 몇 년씩 빼면 한 17년 동안 허송세월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대한 플래닝이긴커녕 뭐 4대 강파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명박 이후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떤 시간은 흘러갔는데 민주당 얘기를 짧게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국민의힘이야 사실은 이러저러한 그 일들이 많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보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강선 의원을 제명하는 뭐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뭔가 위기 신호가 없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는 정말 뜻밖의 일이죠. 장관 낙마 때도 저런 일이 있었어. 이번에 이제 돈을 뭐 안 받았다고 그러지만 받은 거예요. 누가 뭐 받았건 그럼 변명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사람 보면 안 되는구나인데 이거는 그 국회의원이죠 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고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 이권 단체에서 수많은 유혹이 들어와요. 맞아요. 예, 네. 거기를 살얼음 디디듯이 갔는데 그다음 그걸 어떻게 다 막느냐 이거예요. 개 중에는 정말 강선우처럼 뭐가 뭔지 모르는데 돈이 와 있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 뭐 삼선하는 동안 한 100번은 해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예. 그런 재능은 인정해 줘야지 뭐 어떻게. 그러나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적발돼서 국민이 알게 되면 엄청나게 단호한 처분을 해야 된다. 그에게 가혹한 징벌이 있어야만 된다. 저 사람 이춘복이 아니라 누구야? 이춘석. 이춘석. 예. 그 사람도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중인격으로 그 평소 하던 주장하고 정반대 행위를 여기 숨어서 핸드폰으로 했다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진 탈당을 했죠. 맞아요. 네. 사실 출당 제명 조치로 가혹하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지네끼리 다 친해서 사이 좋으면 다 봐주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는 정말 없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엄정한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진 탈당으로 뭐 어떻게 적당히 무마되면 딴 사람은 안 들켜서 다행이네. 뭐 이 분위기로 가면 어쩔 거예요. 네. 실제로 사업해서 돈 먹으려고 들어온 게 국힘이고 민주당은 나름대로 청결하게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그놈이 그거를 지금, 그놈이네 예. 이러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게 그렇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도 보면 한번 사회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잘 되면 국회의원, 안 돼도 기관장 자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뜨글뜨글 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잘해야 돼. 네. 아무튼간에 그 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심야 열어가지고 제명 결정을 일단 했으니까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보냈으니까 그 결정을 볼 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란 자리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중요한 개혁법안이 지금 다 처리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설 전에 사법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원내대표라는 그 예봉을 누가 쥐느냐 이런 것도 관심인데 물론 선생님만 늘 여쭤보는 겁니다만은 선생님 느낌이 좀 오시잖아요. 지금 후보군들이 여럿 있는데 좀 어떤 사람이 뭐 인물평이라도 특정 인물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원내대표가 중요하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예. 원래 원내 총무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격상시켜서 원내대표라고 그러는데 아니 민주당이 투톱 체제래.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요즘 그렇게 있대. 표현하죠 언론들이. 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어서 둘이 투톱이야? 세력 싸움하나?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지지자들이 해서 뽑아서 당대표가 전권을 갖는 거죠. 더구나 이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책임지고 결정한 사항을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잘 전달하고 수용하고 그 대표의 결정에 맞는 협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독자적인 세력이 돼서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 때는 이게 정청래 말이 맞는지 김병기 주장이 맞는지가 따져봤어야 됐어 국민들이. 예. 이건 매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죠. 지금 후보군에 그 몇 명 얘기하셨죠. 네, 여러 명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닌데 뭐 박정, 서영교, 이원주, 조승래, 진성준, 백혜련 뭐 이런 분들이 거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성준만 빼면 돼요.
아니 늘 이렇게 너무 단호하셔 보니까. 아니 진성준 내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하는데 그 사람은 소신파여서 아 너무 소신파야. 능력이야. 출중한 사람이고. 남의 말 들은 사람이 아니야. 예, 그 진실됨이야. 어찌. 근데 당대표가 뭐라고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소신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버려. 안 듣는 사람이라고. 진성준은 나중에 당대표를 해야죠. 아 그렇군요. 예, 네. 훌륭한 인물은 맞는데 대표의 뜻을 따라가고 아니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쓸 사람이 난 한 사람 보이는데 그가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아 그래요? 불러준 네. 사람 중에. 이름은 말 안 할래. 아니 근데 진성준 그 의원 저는 사실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 5천으로 이제 주가 부양한다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새 벽두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도 약간 정부랑 좀 다른 분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맞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분은 되게 훌륭하고 정말 소신 있고 철학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네.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맞아. 맞는데 보니까 네. 근데 당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해갖고 또 분명히 벌어져. 차기 당대표. 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상황에 이릅니다 보니까 네 아무튼간에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걸 잊고 있었는데 원내대표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 당원들이 투표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말 당 그대로 대표는 청무. 아예 밖에서 뽑은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뭐 대의원, 당원들 전부가 선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의사결정권이 높은 거는 사실은 당연하게 건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거를 투톱으로 다루고 뭔가 이제 병행 체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 말이에요. 유튜브 상에 이 호호가 진짜 엄청나게 오가더군. 많이 달라요. 그게 더 네. 웃긴 거는 예. 채널별로 다 달라요. 예.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 뭐 지지자들의 열망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제 반대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흙탕물을 흐리는지 그건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네. 요새는 반대쪽 애들이 그쪽 해봐야 수입이 별로 안 되니까 음. 이쪽을 놀이터 삼아 와갖고 가령 뭐 김어준, 최욱을 그냥 죽일 놈으로 몰아붙이는 글들이 다 그쪽 애들이 와서 그런다고 그러더만. 근데 하여튼 정청래 대표한테 제일 억울한 거는 그렇다고 내가 열렬한 정청래 그렇죠. 지지자가 알죠. 아니고 제가 알죠. 예. 저는 오로지 이재명 지지자야. 그러니까 네. 근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친청이라는 표현이야.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명 친청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니기도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몇몇 의원이 그 자기 당대표 엄호한다고 저 사람은 친청이야. 당대표를 엄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친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승윤 의원도 네. 친명이야.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막강하게 전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 다만 박찬대처럼 그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분신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 근데 그게 더 좋잖아. 분신 같은 대통령의 분신 같은 당 대표가 앉아 있는 것보다는 약간 색깔이 다르고 사람이 좋잖아요. 자기 정치 때문에 저런다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자기 정치가 되나? 적군만 만들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체제 하에서는 일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신뢰할 만한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야말로 우파적 정책을 막 낸다 그래. 우리가 그냥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이재명 대표가 그 주류 기득권 그거의 일원으로 놀겠냐고. 사람이 살아온 당연하죠. 60년이 있는데 네. 그게 안 바뀌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박근혜가 대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전태일 열사 찾아가서 참배를 해. 그러면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다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깊은 뜻이 있겠지. 이게 제일 좋은 방책이에요.